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 그리고 예. 뭐 엔터 부분도 조금 엔터 있어요? 네. 엔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 엔터는 뭐 저는 조금 큰 변곡점이 될 만한 특이점이 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좋은 의미의 특이점. 좋은 부분의 이제 특이점인데 뭐 K-팝 데몬 헌터스는 보셨겠죠? 당연히 봤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되게 의미 있는 변화가 요 부분인데요. 예. 이제 뭐 이게 서구권의 관람객 추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객수 전망인데요.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예. 이제 관람객 수입니다. 서구권 모객수인데 요게 이제 의미 있게 올해 이제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공연이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했을 때 어. 관람객 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럽 쪽하고 북미권의 관람객 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공연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뉴스도 보면은 이제 뭐 블랙핑크가 이제 11만 명 관객을 이제 불러 모았고, 장난 아니던데요. 예.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빌보드 앨범 차트 7연속 1위. 그러니까 앨범 낼 때마다 앨범 차트에서 1위. 네,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JYP 친구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보다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 좀 더 인기가 있는 뭐 그런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좀 재미있는데 뭐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신보가 없는데도 이제 MD 그러니까 뭐 이제 기념품 이런 것만 상품 매출만 팔았는데도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저력이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확 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공연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만 명 관객 동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매일 공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65일 공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공연하고, 미국 가서 공연하고, 캐나다 가서 공연하고, 일본 가서 공연하고, 한국 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5만 명씩 이게 공연을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스케줄 비지 않게 공연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MD 매출은 이제 아티스트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엔터사들한테 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보다 엔터사한테 배분해줄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응원봉이라든지 뭐 티셔츠, 그냥 상품이니까, 뭐 컵, 뭐 이런 것, 액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티스트한테 별로 배분할 게 별로 그러네요. 없거든요. 공연 수익이나 음원 수익이나 아니면 어디 방송 출연 이런 거는 칼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응원봉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좀 허접한데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쵸, 하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엔터 기획사가 이제 그대로 이제 수익으로 남는 거여서. 근데 이제 해외 공연도 보면은 실황을 보면은 해외 팬들도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젠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00명 중에 나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거를 왜 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만 없으면 되게 소외감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관 갈 때 팝콘 안 먹으면 이상한 약간 이런 느낌이고 또 다 같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응원봉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 안에 그냥 LED 반짝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게 관장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분야 했다가 색깔 바꿨다가 막 하니까 그게 와이파이로 이제 연동이 돼서 색깔이 바뀌는데 통신으로 그게 이제 다른 응원봉이면 거기에 색깔이 연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뭐 작년 시즌 응원봉 가져가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왜 EPL이나 메이저리그 구단이 조금씩 유니폼 바꾸는 거, 새 유니폼 사라고 그런 느낌인 거 아닙니까? 응원봉이. 돈이 되네 확실히 MD가. 그래서 확실히 조금 저변 자체가 달라졌다. 그래서 뭐 K-팝 데몬 헌터스 나오면서 뭐 묘한 시점이긴 한데 좀 겹쳐지면서 K-팝에 약간 특이점이 진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변 자체도 확실히 달라졌고 위상 자체도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곡 자체도 뭔가 변화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곡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곡을 받다 보니 좀 글로벌화 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앨범에 참여할 작곡가들한테 곡을 여러 개를 받는데 네. 한국에서 기존에 몇십 개를 받았다면 네. 이제는 글로벌 작곡가들 그것도 쟁쟁한 사람들한테만 또 수십 개 수백 개를 받고 네. 그 중에서 걸러내고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노래만 남는 거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케이팝의 공식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떼창을 불러야 된다라든지 뭐 노래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도 불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중독성 있는 가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의 뭐 뛰어라든지 최근에 뭐 스트레이키즈의 뭐 곡들을 보면은 하이라이트 구간에서의 뭐 가사가 막 많진 않아요. 막 음악을 막 빵빵 때려주고 가사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는 그러한 음악들이 좀 트렌드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조금 기존의 이제 케이팝 트렌드하고 좀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것도 이제 해외 작곡가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을 많이 좀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치아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걸그룹인데 이제 다국적. 한국에서 이제 뭐 약간 케이팝스럽게 그룹을 모집해서 다국적 그룹을 이제 순수 외국인만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될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또 영역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캐치아이도 초반에는 좀 이거 망한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이게 약간 서서히 좀 된다고. 이게 좀 유치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이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뭐 이게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겠죠. 해서 이게 다양한 분야로 케이팝이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도대체 이제 해외에서도 케이팝이 무엇이냐 한국 작곡가들이 한국 아이돌 데리고 한국 시스템으로 하는 게 케이팝이냐 근데 그게 또 해외 작곡가들 해외 다국적 멤버들 사이에서도 이게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면 다 케이팝이다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국의 한한령이 언제 풀리는 거냐고 사드 보복 이후에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도 중국에서 공연을 앞뒀던 아이돌 그룹이 결국에는 또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 10월 말에 뭐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참가하러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곧 또 한한령 해제는 아닐 것 같고 그 물론 이제 중국 쪽 매출 비중 별로 없다면서요. 거기서 뭐 공연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기대감은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건 아예 그냥 상수에서 제외를 해버려야 될까요? 변수에서도? 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연장을 잡으려고 하면 1년 전에 계약을 해야 돼요. 중국이요? 중국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가 됐든 대형 공연장을 잡으려고 하면은 1년 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나 공연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당장 한한령이 된다고 해도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 1년 후에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나서야지 좋아지는 게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먼저 뭐 그걸 뭐 선제적으로 뭐 좋아질 걸 기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게 아니어도 그냥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기대감을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커서 또 뭐 실망감을 좀 가지실 수 있어서 근데 뭐 확인을 뭐 해보면은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은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제 문화의 힘이 또 원체 무서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조심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풀어줘야 될 이유도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낮춰놓고 보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기대감은 그냥 빼고 미국, 유럽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동남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게요. 그 내년 3월쯤이라나요? 그 BTS 컴백하는 시기가 아직 한 반년 정도는 남아 있고
해서 뭐 BTS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수들도 네. 다양한 그룹들도 계속해서 그리고 올라오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군대 갔던 아이돌이 이제 복귀를 했을 때 복귀 네. 첫 해에 되게 좀 파괴력이 있어요. 있고. 예, 이게 못 봤다가 이제 참았다가 아, 이게 딱 오면은 그때 파괴력이 이연됐던 또 소비들. 파괴력이 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또 다름 아닌 BTS라면 네, 그래서 얼마나 또 이제 짜잔하고 크게 네, 나타나는지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셨던 변곡점은 공연도 그렇고 음원 순위도 그렇고 MD도 그렇고 네. 저변 자체가 넓어졌다라는 네, 거. 네. 오, 너무 재밌습니다. 다 준비해 주신 거 다 하셨나요? 또 있어요? 다 했습니다. 거의 빨려들다시피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가 격월 이건규 시간에 여러 섹터의 이제 맥을 다 이렇게 우리가 허준 선생님이 짚어주셨습니다만 오늘은 또 특히나 더 좋았습니다. 네. 또 많이 또 아 준비해 사실 주셔가지고. 하나 더 준비하긴 했는데요. 거봐. 이거를 있었잖아. 할까 말까 하고 지금 시간이 좀 뭐였는데 길어져가지고 숨겨놓으시려고.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반도체. 반도체 아, 네. 이거 제가 여쭤볼까 하다가. 근데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몇 번 이제 바꾸셨었잖아요. 네, 기대 없었다가 네, 상반기에는 조선주를 팔고 딴 거 살 게 안 보인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고 네, 한 4월 뭐 6월쯤이었나 그때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산다면 조선주를 좀 비중을 줄인다면 어떤 걸 살 거예요? 그 고민 좀 말씀해 주신 적이 네,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대안이 과연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될 것인가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지금은 그럼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오늘 뭐 고민이 마침 깊으신 또 것 같은데.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뭐냐면은 하이닉스가 워낙 HBM에서 좀 잘 했었기 때문에 예. HBM이 과연 이제 마켓쉐어를 뺏길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핵심 이제 내년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뺏기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HBM4로 갔을 때는 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나눠먹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이닉스가 뭐 HBM에서 마진이 뭐 70에서 75%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5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드는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제 어닝 모멘텀은 올해 3분기 피크로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이제 OP 마진이 조금 피크 찍고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하이닉스의 뭐 절대적인 이익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OP 마진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주가 자체는 확실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분기까지는 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모바일 디램 쪽이 좀 수익이 좀 잘 나오면서 수익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3분기까지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지만 4분기부터는 내년까지 쭉 이어지는 그림이 약간 좀 다운턴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이닉스는 조금 약간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HBM4로 가면은 마진이 훨씬 더 커진다면서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제 그거는 가정이 가격을 더 잘 받았을 때인 건데 뭐 한 50%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뭐 네. 말은 많은데 비싸게 받았을 때인 건데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HBM3E에서 4로 가면은 한 5, 60%는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HBM 기존의 3나 3E보다 수율이 또 좋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더 높이 받아야 방어가 된다라는 건데 네. 엔비디아나 이런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난 어차피 삼성이랑 다 경쟁 붙일 건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거의 독점하던 시장에서 이제 경쟁 시장으로 바뀌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HBM3 이 12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연간 계약으로 맺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HBM3 가격조차도 좀 하반기 때 떨어질 수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뭐 마진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네. 하이닉스는 좀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삼성은 지금은 계속해서 못하다가 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삼성이 캐펙스 전쟁을 좀 할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조금 주 아이디어로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3부터 HBM 말고 HBM은 기본적으로 캐펙스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캐펙스 사이클을 보면은 이 늘어나는 부분이 다 그냥 HBM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의 레거시 디램에 대한 캐파가 사실은 증가된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보면 이제 뭐 5%,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HBM 캐파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해왔죠. 근데 요 캐파 증가하는 부분이 삼성이 주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 디램 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를 좀 본격화되면서 이제 삼성 캐펙스가 좀 본격화될 것 같아서 삼성 밸류체인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 다시 투자 사이클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이 이제 미국 쪽에도 계속해서 팹을 파운더리 이제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설비 투자 관련된 뭐 회사들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제가 8월에도 같은 질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미국의 네. 파운드리 쪽 네. 좋아지고 있으니까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삼성의 장비 밸류 체인들 좋을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고, 네. 얼마 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인가요? 그 경제 사절단으로 같이 갔던 이재용 네. 회장이 네. 젠슨 황이랑 포옹을 격하게 하더라고요. 네. 되게 반갑게. 네. 무슨 뭐 부부인 줄 알았어. 뭔가를 좀 그러면 그게 암시하는 걸 수도 있을까요? 뭐 그거야 뭐 그냥 인사니까 예. 인사니까 그렇긴 한데. 뭐 항상 친해지고 싶어 했죠. 예. 항상 젠슨 황은 항상 삼성을 쓰고 싶어 했죠. 왜냐면은 삼성을 쓰는 순간 가격을 30% 낮출 수 있는데. 근데 항상 이제 발열 문제랑 뭐 당연히 이런 쓰고 것 싶어 때문에. 했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 입장에서는 태원이 형이 젠슨 네. 황이랑 악수할 때 나는 네. 포옹하고 있지롱.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삼성은 거의 뭐 하이닉스 저희 뒷공무니만 보고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물론 이제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좀 달라질 수. 근데 주가는 그게 올해 3분기 기점으로 좀 달라지고 달라질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것 같다.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OP 마진이 떨어지는 구조로 갈 거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HBM도 이제 내년부터는 들어가기 시작할 거니까 마진이 좀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파운드리도 뭐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적자가 축소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올라오는 구조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삼성전자 자체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 게 안 좋아졌던 게 좋아지는 사이클이지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가 이익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공장도 돌려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공장이 수율이 얼마 나올지 그리고 미국의 원가가 얼마 나올지 그러니까 미국 공장에서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돌려봐야지 안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적자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설비 투자하는 장비주가 낫지 그러니까 미국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믿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네. 그게 과연 흑자가 날까라는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반도체 그 파운드리나 이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 장비주 말씀하셨을 때 네. 그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거 제가 여쭤봤었는데 네. 그래도 아직 멀다? 내년까지도 저는 삼성전자 캐펙스 사이클은 계속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가져갈 만하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투자가 조금 미국에서 장비 이제 도입을 좀 제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장비를 많이 도입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한 1년에서 2년, 맥스 2년까지는 돌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내에 만약에 또 미국에서 제재를 또 풀어주면 또 이게 또 관계없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내에 풀어줄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고 또 이걸 또 막 약간 긍정적으로 보자면 또 국내 투자를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거는 또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삼성전자 어떤 그 투자 확대에 네, 따른 수혜주를 보자. 평택 공장을 좀 늘려야겠죠. 아. 투자를. 네. 어느 그래서 정도 좀 좀 지켜봐야 이제 될 것 같다. 네.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CXMT가 되게 약간 좀 당황스러운 기사를 냈죠. 뭐였죠? DDR4를 생산을 중단하겠다. 네, 그래서 갑자기 거기도 DDR5로 간다. 네, DDR5로 가고 HBM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된다고 하면 얘네 목표대로 된다고 하면은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얘네가 과연 얘네 생각대로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삼성도 지금 DDR5에서 1년 넘게 헤맸는데 얘네가 간다고 해서 뿅 하니 갈 수 있을까? HBM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그렇게 헤맸는데 얘네라고 과연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한 2년 3년 헤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요즘에 그 어딥니까? 캠브리온인가? 하여튼 뭐 GPU도 그렇고 네. 딥시크도 그렇고 로봇 네. 기술도 그렇고 뭐 반도체 기술도 사실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과연 삼성도 헤매고 있는 분야에서 네. CXMT 중국 기업이 한 방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얘네가 정말 DDR4 버리고 DDR5, HBM3로 넘어가서 만약에 2, 3년 헤매준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네가 좀 헛발질을 하면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좀 편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DDR4보다 DDR5 하는 게 훨씬 더 자신들의 성장과 수익성에 좋아서 그런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네. 일단 도전을 해보는데 네. 그게 무모한 도전에 그칠 건지는 네.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DDR4보다는 확실히 뭐 DDR5랑 HBM3는 확실히 난이도가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2, 3년 걸릴 수 있을 것 뭐 같다. HBM2, 2E까지는 네. 뭐 해냈다 이런 보도는 네. 꽤 있었습니다. 네. HBM3까지. 네. 요거는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지켜. 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 장표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네. 이제 뭐 밸류업 관련돼서 정말 좀 피곤하게 만들었죠. 뭐 이게 대주주 기준을 뭐 10억으로 낮추냐 마냐, 뭐 분리과세 기준 어떻게 하냐, 뭐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50억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자사주 의무화 뭐 상법 개정 뭐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많은 노이즈를 만드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참여자를 좀 지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 그러니까 정부의 안으로는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거였는데 네. 민주당 여당에서도 네. 그냥 현행 유지하자 의견을 네. 전달했고 네. 그것만 해도 지금 거의 한 달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거예요. 시장은 저거 10억 원으로 절대 강화 못한다. 네. 현상 유지다인데 정부도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네. 실기한다는 거죠. 타이밍도 놓치고 뭐 이렇게 저걸 오래 끌고 있나. 무슨 뭐 개봉박도 막 이런 거 두구두구도 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얼마로 할 건지 27.5%냐 38.5% 결정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또 연말까지 갈 거고. 왜 그러는 걸까? 뭐 이게 물론 정치인의 시간과 투자자의 그쵸. 시간은 네. 달리 흐르니까 네. 좀 우리는 막 숨 넘어가는데. 뭐 들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여서 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뭐 뭐지? 연말쯤 돼서 예. 발표할 거다. 연말 가까워서 발표할 거다라는 아.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니 근데 아무튼. 그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개정안이라 어차피 네. 예산안 처리할 때 국회에서 한 방에 같이 처리하는 거는 맞기는 맞죠. 네. 그러니까 12월까지 가는 건데 투자자들이 바라올 건데 빨리 뭔가 그냥 교통정리라도 해주고 넘어가면 실제 네. 법은 나중에 바꾸더라도 네. 불확실성이라도 좀 제거가 되는 건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는 게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시장 또 쭉 밀리고 나서 네. 소 잃고 외양 광고 치듯이 또 하면 안 될 때. 그러면 그때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뭔가 환영도 못 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 의무 소각을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재산권을 이렇게 함부로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있나? 라는 저는 의문은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년 내에 소각하라라는 거는 뭐 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 너 이거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돼. 이거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약간 갸우뚱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주가를 올리고 뭐 주주를 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다? 이런 것까지 정말 가능하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3년 유예냐 1년 네. 유예냐 아니면 신규 매입하는 자사주부터 의무 소각이냐 네. 뭐 여러 가지 안이 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야, 그 사이에 대주주 양도세부터 빨리 좀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시겠죠. 하여튼 요거는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사항인데 있고 그렇게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더 생기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늘 격월 이건규 시간은 알찼습니다만 네. 중간중간 이렇게 부록으로 하는 것도 좋네요. 네. 예, 그래서 10월에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